보통 월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정도. 전지훈련 비용이 아마 거의 한 4, 500 정도 들어가요. 1년에 거의 1억 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 교습가 이종원입니다. 오늘 내용은 레슨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얼마 전에 제가 필드 라운딩 영상에 그 초등학교 주니어 대표 선수들과 라운딩하는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시청해주신 연령대가 지금 보니까 40,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그 연령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높으시더라고요. 문의했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우리 자녀도 이제 골프 선수로서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뭐 비용은 얼마만큼 드나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녀의 진로는 상당히 부모 입장으로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저도 내년부터 골프를 좀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또 말처럼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스포츠 분야라는 게 운동만 했던 아이들이 도중에 포기했을 때는 과연 이 아이들이 또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만 봐도 골프부를 따로 창설을 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대부분 요즘 많이 늘어난 추세고요. 하지만 그게 뭐 지역별로 이렇게 모두 활성화된 건 아니더라고요.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인도어 연습장이나 실내 연습장 또는 어떤 CC 소속의 아카데미를 이렇게 주니어 아카데미 운영하는 곳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좀 발품을 좀 많이 팔으셔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렇게 집단을 이뤄서 어울릴 수 있는 곳에 일단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로서도 나 말고도 다른 내 또래 애들도 다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아이로서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요. 또 재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만 있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비슷한 또래들이 많이 있는 곳, 덜어 있는 곳, 그런 곳들 좀 찾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아이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연습장에 가면 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상당히 교류를 하게 돼요. 부모님과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시합을 간다든지 연습 라운딩이라든지 아니면 전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부모님과 이제 같이 교류가 되게 되면 비용적이나 시간적 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쉽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또 이제 아이를 이제 골프 선수로서 키우면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예민하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픈을 하자면 천차만별이긴 해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월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정도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 이제 최소 비용, 연습 그냥 레슨만 진행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아이의 실력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또 비례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필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공을 더 잘 쳐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성적들이 좋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제 보통 연습장하고 레슨 비용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 외에 부수적인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회를 나가거나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 해당 골프장 가서 보통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연습 라운딩을 해요. 그때 들어가는 뭐 그린피라든지 또 경비, 숙식비 등, 그러니까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또 그 외에 대회 준비만 할 때만 라운딩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필드 현장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라운딩을 해줘야 되고, 또 뭐 파3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면 그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모아서 또 해외나 아니면 따뜻한 남쪽 지방 쪽으로 이제 전지 훈련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스윙 코치 따라 붙고요, 영양사 또 뭐 등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아마 전지 훈련
동계 전지훈련 비용이 아마 거의 한 4, 500 정도 들어가요. 겨울철에 또 그만큼 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예 프로 선수로 만들겠다 딱 하면 거의 1년에 거의 1억 정도. 예. 이게 뭐 또 몇 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생에서 이제 프로 테스트 준비할 때 그때부터 비용이 더 들어가요. 왜냐면 그만큼 또 필드를 많이 나가줘야 되고 연습 환경도 또 전문적인 곳에서 더 틀려지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프로 선수 한 명 만드는데 10억, 기본 10억이 들어간다.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이제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다음 아이의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내 연습장이나 어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연습하는 그 정도의 비용으로도 아이의 소질 테스트 정도는 가능은 한데, 딱 봤을 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재미도 있어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소질을 또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정보들을 알아놓으시면 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서 좀 아이의 진로 선택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건데, 진짜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동만 했던 아이들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진로로 가기까지가 일반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디게 돼요. 운동선수를 키우려는 부모님들께서는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그래, 골프 선수를 키워보자 해서 딱 선택하셔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시기인데, 이 시기 또한도 되게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돼요. 부모님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던 아이가 사춘기 때 적응을 잘못해서 아이고 그냥 하위권까지 뚝 떨어져서 이제 골프를 접게 된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사춘기 전후로 해서 아이의 인성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아이의 인성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평소 인성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중고등학교로 이제 가게 되면 아직은 그 KGA에서 관리하는 아마추어 연맹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를 관리를 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국대 상비군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이때 되면 이제 모 금융사에서 이제 후원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스폰 후원사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인성이 잘못되면 요즘에는 후원사에서도 평소 행실 같은 거에 대한 조항을 걸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금을 배로 물어낸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붙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인성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나중에 그 선수가 진짜 프로 선수가 돼서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로 선수가 돼서도 이제 대중에 노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인성 논란도 많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올바른 사람 됨됨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제가 봤던 어떤 부모님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성함을 노출시킬 수는 없고 재력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낸데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다른 분들 보면 좀 하대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 아이가 똑같아요, 부모님하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도 솔직히 경제력이 되니까 아이가 필드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또래 중에서도 애가 유난히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하대를 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코치단 사이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아이가 실력은 좋은데 참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선생님들끼리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부모님의 평소 행실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뭐 애들 이제 뭐 운동 가르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경제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네. 아이를 프로 선수로 만드시려면 부모님도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골프 프로가 아니라 자녀 교육의 프로가 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소질이 있어서 또는 그 또래 집단에서 좀 잘 친다 이런다 하더라도 결코 우물안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을 가르치셔야 되고, 부모님 스스로도 우리 아는 이제 어디 가서도 우승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국대 상비를 들어가든 아니면 프로가 돼도 잘할 거야, 이렇게 우물안개구리가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면 또 틀리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틀리고요. 국대 상비군에 발탁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거기 가면 또 달라요. 전국적으로 무대가 커지고 또 프로세에 또 입문을 하게 되면 또 틀리고요. 정말 전국에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제 깔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이 아이가 거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투어 프로 선수들 일부 라운딩을 같이 보내요. 네가 그렇게 또래에서 아무리 잘 친다 하더라도 봐라, 넌 선생님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아이다. 그리고 아이로서 계속 도전의식을 만들게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로서도 스스로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갇혀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경제적인 면, 교육적인 면,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셔도 프로 되는 것은 진짜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프로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티칭 세미 정예원 뭐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엔 프로, 투어 프로 이렇게 딱 두 단계로 나뉘었는데, 예전보다 지금 커트라인이 더 어려워졌다고들 해요. 그만큼 더 잘 치는 아이들이 쭉쭉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만큼 세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아이를 프로 선수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진행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요, 이 프로가 되는 것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저는 아들은 프로 선수로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KLPGA 대비 KPGA는 상당히 조금 정책입니다. 대회도 많이 없고 후원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100명 프로테스트를 볼 때 남자아이들 한 10명 정도, 10대 1의 비율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남자아이들이 프로테스트 보는 애들도 많이 수가 줄었고요. 이제 부모님들도 아시는 거죠. 한국에서 프로 뛸 바에는 그냥 애를 아예 해외로 유학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정도니까. 하지만 이제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아졌어요. 골프를 시켜야 되겠다는. 왜냐면 KLPG 같은 경우는 후원사도 많고 대회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각종 해외에서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에서도 후원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도 딸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제 골프 선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남자 투어 프로들도요, 투잡 뛰는 프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습장에서 레슨하고 투어 뛰고, 레슨하고 투어 뛰고,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아들과 고생을 해서 이제 프로를 땄는데 빚을 이렇게 못 본다는 것 자체가 속상할 것 같아요, 나중에 봤을 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외에도 또 드릴 말씀은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뭐 각종 대회 뭐 잡 트러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 여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셨던 내용만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이제 자녀를 앞으로 골프 선수로서 키우려고 계획 중인 부모님들께서 오늘 내용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아이들의 재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꼭 이 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이 재능을 빨리 캐치해내셔서 진로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자녀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또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혼자. 그만큼 저희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시간이 쭉 흘러갈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었던 자녀를 골프 선수로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질문에 되게 시원한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레슨만 진행하다가 또 이런 내용 하니까 또 기분이 색다릅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레슨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파이팅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